852번의 성매매 강요. 이 진짜 체크 포인트만 딱 들어봐도 숨이 턱 막힙니다. 맞습니다. 이게 제주 서귀포시에 있었던 일인데요. 남매가 있었습니다. 근데 무려 852번이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요.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했는데 모두 852차례였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 여성 종업원들의 집 주소, 연락처, 인적사항 이런 걸 확보해놓고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. 너희들 도망가도 소용이 없다. 지금까지 도망간 애들은 내가 다 교도소로 보냈다.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. 교수님 지금 딱 들어보셨겠지만 니들 도망가도 다 잡힌다. 소용없다. 내가 잡힌 애들 다 감방에 보냈다. 이게 말이죠. 그냥 뭐 교수님이나 이런 뭐 저 같은 사람이 들으면 그냥 허튼 소리인지는 알지만 이 여성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포주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냥 사실처럼 들리지 않습니까? 겁이 나지 않습니까? 글쎄요. 지금 이제 그 성매매와 연관돼 가지고 지금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었는데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다. 이건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852회 그러니까 이제 양뿐만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여성들 굉장히 취약한 여성들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이 가혹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심지어 이 여성 종업원들이 그 과정에서 생리통이 있어서 호소를 해도 전혀 그걸 봐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제 손님들이 이제 원할 때 미리 그 업장에서 이제 그 구비를 뭘 해놓냐면 비아그라라든가 하는 이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그것을 주면서 여성 종업원들을 가혹하게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범죄 같은 경우는 양뿐만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그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오안나님이 그러십니다. 귀신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라고 말이죠. 자, 그런데 이런 한 언론에서는 이들 남매를 악마 남매라고 표현을 했던데, 자 그런데 딱 법정에 서니까 선처를 호소했어요. 맞습니다.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. 선처를 해주면 새로 차린 단란주점 그리고 과수원을 성실하게 잘 매진해서 일을 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교수님, 저는 진짜 여기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. 지금 나가고 있죠? 새로 차린 단란주점과 과수원 일을 하면서 새로 태어나겠다.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재판부가 그렇구나 뭐 이렇게 반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아까 좀 전에 사건 중에서 앞으로 사람 때리지 않겠다 하는 거하고 유사한 그런 느낌을 갖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새로 뭐 이게 모든 것을 반성하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속죄하면서 살겠다 이게 아니라 단란주점 하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예.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과수원이 있나 봐요. 그 돈을 해가지고 벌은 돈을 가지고 과수원을 만든 것 같은데 거기에 매진을 할 테니까 앞으로는 저를 갖다가 좀 처벌을 약하게 해줘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좀 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자기 눈앞에 있는 그것밖에 못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지금 가족 여러분들이 과수원 단란주점 해서 뭐 다시 태어나겠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다들 황당해 하십니다. 지금 반응이. 예? 자, 그래서 그런 선처는 통했습니까? 안타깝게도 통한 것 같습니다. 일단 둘 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고요. 아이고. 일단 그 오빠 같은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, 그리고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동생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, 그리고 벌금이 1,500만 원, 3,000만 원이 각각 선고가 됐는데 일단 양형 이유를 보면요. 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. 그게 아까 과수원하고 단란주점 얘기하고 유사한 거고요. 하하. 그럼 저는 이게 좀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예.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. 아니 852번 할 때가 안 걸렸으니까 전과가 없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왜 852회가 중요한 거지 그 앞에 동일한 전과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건 저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으로 본다는 것 때문에 벌금을 고액 부과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852회 성매매를 알선해서 이 사람들이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 수익에 비해서 이게 과연 과다한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. 그래서 일단 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좀 약간 황당해 하시겠습니다만 이 남매 둘 다 실형을 면했습니다.
그리고 말이죠. 이 오빠라는 사람은 동생 몰래 또 그 성매매를 해서 벌어들인 수익 중에 일부를 인마이 포켓 하다가 또 이번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남매들끼리도 통수를 친 거예요. 뒤통수를. 예? 자, 그리고 또 말이죠.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게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 2021년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자, 2000년에 기억하실 겁니다. 군산 집창촌 화재 참사 때 거기서 일하는 여성들 못 나가게 하려고 창살, 막 자물쇠 이런 거 채워놓고 있다가 불 나가지고 그때 14명의 여성들이 목숨을 그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이 됐던 건데, 아니 변호사님, 박 변호사님. 네. 아니 저는 이게 도대체 집행유예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?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선 행위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. 3년. 거기다가 850번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집합범이라고 영업적으로 계속 하는 거는 또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건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. 우리 형법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중환형의 가중에서 2분의 1을 가중하는 뭐 미국처럼 미국 소수주처럼 다 더하기를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이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. 그래서 또 거기서 양형 참작 사유가 된다 그러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. 아, 그래서 모르겠어요. 저 변호사님, 백 변호사님, 이거 동의가 되세요 이거? 사실 이 성매매 그 처벌법에 있는 이 알선 그 행위가 대부분은 완전히 뭐 협박이나 강요나 이런 것들이 하지 않은 경우들이 일단 일반적으로 상정이 돼서 하는 건데 이 사건 저희가 뭐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852회 이 성매매 알선을 과정에서 굉장히 좀 가혹하게 대했다는 것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동일하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고요. 실제로 이 성매매 처벌에 관해서는 다소 형량이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다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맞는지 그에 대해서는 좀 다소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